김어준 총수의 브리핑이 마치 뉴스공장 초기 태블릿 직전에 보도를 하시는 그때 느낌과 비슷합니다. 윤석열이 어제 이렇게 말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태 전개를 보면서 저는 의아한 대목이 몇 군데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근데 제가 의아한 대목은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이 맞나? 윤 대통령한테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 검찰 부하 직원이었어요. 네. 할 말 있으면 용산으로 들어와 라거나 정 안 되면 전화하면 되거든요. 무슨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이 맞나? 한 발 더 나가서 비서실장을 보낸 게 대통령이 맞나? 제 의문이에요. 이상하다. 그럼 누가? 연장선상에서 비서실장한테 가서 직접 사퇴하시오 한 게 맞나? 왜 이런 대목이 의아하냐면 윤 대통령이 직접 사퇴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 전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듣고 거절한다고 전해주시오.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리 정치뽕을 맞았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안 낸다고 전해줘. 이게 맞나? 지금까지 보도 내용으로는 그랬다는 건데 네. 너무 이상하다, 전개가.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뭐 6개월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봐야 6개월짜리 아닙니까? 그 뒤에 3년은 어쩌려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뜻을 전달한 거라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뜻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라면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역공에 나선 거라면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보낸 게 아닐까? 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인물들이고 또한 상호 이익에 규합한다면 변할 수 있죠. 냉정하게 국힘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총선이 지금처럼 흘러가면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 대결로 가버린다면 그들에게는 최악의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용산과 국힘을 분리하기 위한 최적의 쇼가 바로 김건희 때리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윤석열을 잘 압니다. 진짜 날릴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오버해서 쇼 안 합니다. 바로 이원석 시켜서 한동훈 주변에 대한 재수사가 들어가거나 처가에 대한 단독 보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물론 김경률 부분으로 감정이 상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를 향해 치킨 게임을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떴습니다. 특히 전해철이 양문석 후보에게 적합도에서 초박빙 열세로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양문석 후보는 당원들 DB도 없고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붙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은 여기서 내리 3선입니다. 얼마나 당원들한테 민심을 잃었으면 이 정도일까요? 나아가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지역구에서 20년 동안 밭을 갈았던 신동근은 오히려 졌습니다. 여긴 친명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경선에서 신동근 무조건 집니다. 또한 윤영찬도 지금 페북글을 보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수박들 하나둘 바이든 해야죠. 공관위원장도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 설 전에 확실하게 시스템 공천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좋습니다. 다음 총선은 151석만 확보해도 대승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더욱 고개를 숙이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만 민주당이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